전 세계가 감동의 눈물을 쏟아부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개 한 마리가 영국을 울렸습니다. BBC 앵커의 목소리였어요. 8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던 영국 장애 아동이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한 뇌성마비 소년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진돗개가 해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뒷이야기였습니다. 그 개는 이 가족이 버린 개였어요. 8년 전 보호소로 보낸 바로 그 생명하지만 돌아왔습니다.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었죠. 구하러 온 겁니다. 한국 군견의 충성이 뭔지 영국이 배웠습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세계가 울었어요. 여왕 폐하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마리 진돗개가 한 가족을, 한 마을을, 그리고 영국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세계에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의 충성과 인내가 자랑스럽다면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국 코츠월드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 온 지 열흘째였어요. 새 출발이라고 생각했죠. 올리버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런던의 소음에서 벗어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첫날 밤부터 옆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한 번 짖으면 오래된 석조벽이 떨릴 정도였죠. 저는 베개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올리버였어요. 제 아들은 8살입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났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소리에 극도로 예민해요. 갑작스러운 소음에 발작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날도 손목에 모니터링 기기가 3번이나 울렸어요. 저는 아이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올리버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눈은 공포로 가득했죠. 말은 하지 못해도 그 눈빛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벤자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실례지만 저희 아들이 소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개를 조용히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벤자민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나 씨.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이름은 별입니다. 한국이라니. 진돗개라니. 저는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요? 개는 개 아닌가요? 영국에도 개는 많습니다. 벤자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드리죠. 기다릴 줄 아는 녀석입니다. 한국 군견 출신이거든요. 기다릴 줄 안다고요? 군견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개가 뭘 기다린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돌아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을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 그날 밤 멀리서 불꽃놀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마을 축제였죠. 하지만 올리버에게는 공포였어요. 아이는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온몸을 떨며 귀를 막았죠.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때 창밖이 이상했어요. 커튼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달빛 아래 큰 개의 그림자가 우리 집 창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마치 보초를 서듯 꼿꼿이 앉아 올리버의 방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개가 우리 집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장애가 있는 아이를 공격하려는 건 아닐까? 불안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아이를 지켜야 해.
그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커튼 사이로 계속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개는 2시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마치 뭔가를 지키는 것처럼. 나흘 후 영국 특유의 거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집을 흔들었어요. 번개가 칠 때마다 방 전체가 하얗게 빛났죠. 저는 올리버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경련이었습니다. 팔다리가 뻣뻣해지며 떨고 있었죠. 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저는 서둘러 아이를 옆으로 눕혔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남편 제임스를 불렀죠. 그때 정전이 됐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천둥 소리만 귀를 찢었습니다. 올리버의 경련이 심해졌죠. 저는 핸드폰 불빛으로 아이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득, 드득, 쿵.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깨야! 제임스가 계단을 올라오며 소리쳤어요. 해나, 문 열지 마. 위험해.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본능이었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누군가 있어야 할 것 같았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백색 덩어리가 빗속에서 뛰어들었어요. 별이었습니다. 젖은 털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개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곧장 계단을 올라 올리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안 돼. 올리버는 지금. 하지만 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련하는 아이 옆에 조용히 엎드렸어요. 그리고 아이의 떨리는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죠. 천천히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제임스도 문 앞에서 얼어붙었죠. 올리버의 경련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뻣뻣했던 팔이 천천히 풀렸어요. 별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고 있었죠. 개는 가만히 누워 일정한 리듬으로 호흡했습니다. 번개가 다시 쳤습니다. 올리버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별은 더 가까이 몸을 붙였습니다. 마치 아이를 감싸는 것처럼. 온기가 전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올리버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련이 멈췄어요. 아이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별의 털을 만졌습니다. 제임스가 속삭였습니다. 저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올리버가 진정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벤자민이 찾아왔습니다. 별이 밤새 집에 없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별이 우리 아들의 발작을. 벤자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군견 훈련에선 이걸 임무라고 부릅니다. 지켜야 할 생명을 발견하면 명령 없이도 움직인다고 하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젯밤 제가 본 건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호자였어요. 아이를 지켜주는 따뜻한 수호신이었죠. 다음 날 아침 별은 다시 왔습니다. 정확히 오전 7시였어요. 저는 홍차를 우리다가 창밖을 봤죠. 별이 우리 집 창가 앞 잔디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였어요. 꼿꼿이 앉아 움직이지 않았죠. 그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조금 젖혔어요. 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개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크게 흔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끝부분만 살짝. 그리고 다시 가만히 있었죠. 마치 경례하듯. 이틀째도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영국에서 키우던 레브라도들은 항상 뛰어다녔거든요. 꼬리를 마구 흔들고 짖었죠. 하지만 별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올리버가 먼저 창가로 갔어요.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요. 아이는 커튼 뒤에서 별을 바라봤죠. 저는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올리버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흔들었습니다. 작게, 조심스럽게. 별이 반응했어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눈을 깜빡였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짖지도 뛰지도 않았어요. 올리버는 웃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미소였어요. 뇌성마비 아이들은 표정 짓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날 올리버는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휠체어를 돌려 자기 방으로 갔어요. 장난감 상자를 뒤지더니 작은 테니스공을 꺼내 들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을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별은 일어나 공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으로 물었죠. 하지만 가져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우리 현관 앞까지 걸어와서 공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앉았습니다. 기다렸죠. 이게 매일 반복됐어요. 올리버는 공을 떨어뜨렸고 별은 현관에 갖다 놨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소리도 없었죠. 하지만 뭔가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벤자민을 찾아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올리버에게 너무 과한 자극일 수도 있어요. 아이는 장애가 있고 벤자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신다면 별을 집에 두겠습니다. 그날 오후 물리치료사 엠마가 왔어요. 저는 올리버와 별의 일을 말했습니다. 엠마는 창밖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해나 이건 올리버에게 처음 생긴 루틴이에요. 이 의식을 깨지 마세요. 의식이라니.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엠마는 진지했어요. 올리버는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매일 아침 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맞았습니다. 올리버는 매일 아침 6시 50분에 깼어요. 창가로 갔죠. 별을 기다렸습니다. 장애 아동에게 기다림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였어요. 열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공이 현관 앞에 멈췄을 때 저는 문을 열고 공을 주었어요. 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열이틀째 아침. 올리버가 창문을 열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별. 희미했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마가렛이 찾아온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마을 위원회 의장이었어요. 60대 중반의 엄격한 여성이었죠.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해나 민원이 들어왔어요. 옆집 개 때문입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별이요? 그 개는 조용한데요. 마가렛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기가 문제예요. 대형견은 위험합니다. 특히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 근처에선요. 영국 동물복지법 규정도 있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으니까요. 저도 별을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올리버가 변하고 있었으니까. 마가렛은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논의될 겁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압박감이 밀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 규정, 안전.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채웠죠. 저는 올리버를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미소를. 창가에서 손 흔들던 모습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별이 정말 위험하다면, 만약 제 판단이 틀렸다면, 만약 올리버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저는 벤자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벤자민이 나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을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부탁해요. 벤자민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러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저도 확신이 서질 않아요.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만약에라도
벤자민은 한숨을 쉬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빨간 목줄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목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태극 문양이었어요. 한국에서 군견 동료에게 받은 아주 특별한 개입니다. 벤자민이 말했어요. 한국 군견 부대에서 5년을 복무했죠. 기다림을 배웠고 사람을 지키는 법도 배웠습니다. 저는 목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태극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런데 해나. 벤자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해졌고 색이 바랬어요. 하지만 사진 속 장면은 선명했죠. 아기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옆에 순백색 강아지가 누워 있었어요. 병원 침대 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아기는 올리버였어요. 해나. 벤자민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이게 원래 당신들 개였습니다. 올리버가 태어나고 한 달 후 당신이 보호소에 보냈죠. 장애 아기를 키우기 힘들다고. 개까지 키울 여력이 없다고. 사진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제임스의 동료가 선물해준 강아지. 올리버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직후였어요. 저는 무너졌었습니다. 아기 돌보기도 벅찬데 개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보냈어요. 보호소로. 제가 그때 한국에서 돌아왔었어요. 제대하고. 보호소에서 별을 봤을 때 그 슬픈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려왔죠. 벤자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별은 항상 이 동네를 배회했어요. 뭔가를 찾는 것처럼. 그러다 당신들이 이사 온 거죠. 우리가 버린 생명이 우리 아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후 저는 사흘 동안 올리버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창가로 갔어요. 하지만 별은 오지 않았죠. 벤자민이 집안에 두었을 거예요. 올리버는 2시간씩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가만히.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기다리는 그 개를 엄마 아빠가 버렸다고. 나흘째 되던 밤 기상청 경보가 울렸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온다고 했어요. 제임스가 소리쳤죠. 1층으로 내려가자. 저는 올리버를 휠체어에서 안아 올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천둥이 쳤습니다. 올리버의 몸이 굳어졌어요. 경직이 시작됐죠.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이의 온몸이 뻣뻣해지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제임스가 달려왔죠. 우리는 아이를 소파에 눕히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문을 밀고 있었죠. 쿵, 쿵, 드득. 저는 알았습니다. 별이었어요. 제임스가 소리쳤어요. 해나 문 열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기도 전에 흰 그림자가 어깨로 문틈을 밀어버렸습니다. 별이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울타리를 넘었을 거예요. 아니, 부쉈을 수도 있죠. 개는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장 올리버에게 달려갔어요. 저는 멈춰서서 지켜봤어요. 이번엔 막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믿어보기로 했죠. 별은 올리버 옆에 엎드렸습니다. 경직으로 뻣뻣해진 아이의 팔 아래로 몸을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숨을 쉬기 시작했죠. 천천히 깊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올리버의 떨림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별의 체온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별은 가만히 누워 일정한 리듬으로 호흡했습니다. 번개가 연달아 쳤어요. 하지만 올리버의 경직이 풀리고 있었죠. 모니터링 기기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별의 젖은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비에 젖었는데도 따뜻했죠. 미안해, 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버렸어. 올리버가 아플 때 내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먼저 널 버렸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우리가 버린 생명. 우리가 외면했던 존재. 그 존재가 지금 우리 아이를 구하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별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맞았습니다. 우리가 버렸지만 별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벤자민이 왔습니다. 저는 홍차를 내밀며 물었어요. 한국 군견들은 어떻게 훈련받나요? 벤자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군견 문화에는 특별한 철학이 있어요. 충성은 떠나지 않는 것. 사람이 떠나도 개는 남아서 임무를 완수한다고 합니다. 별은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의 호흡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충성이었습니다. 엠마의 치료실에 간 건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올리버는 평소처럼 휠체어에 앉았어요. 엠마가 그림 카드를 꺼내들었죠.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과, 공, 나무, 고양이. 올리버는 카드를 보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에서 멈췄습니다. 그게 사진이었어요. 엠마가 특별히 준비해온 거였죠. 하얀 개가 앉아있는 사진. 진돗개였습니다. 올리버의 눈이 고정됐어요. 떨리는 손가락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죠. 저는 숨을 참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별. 미세한 소리였어요. 공기가 새어나가는 것 같은 소리.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올리버. 아이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별. 아. 두 음절 반이었습니다. 불완전했지만 분명한 발음.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죠. 엠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올리버, 다시 한번 말해줄래? 올리버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개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별. 또렷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8년 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 제 아들의 목소리. 뇌성마비 아동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참을 수 없었죠. 엠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울었어요. 해방이었습니다. 8년의 침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말을 했어? 올리버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라고. 별 이름을 불렀어요. 제임스는 올리버를 휠체어에서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죠. 올리버 아빠한테도 말해줄래? 올리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별. 제임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남편이 우는 걸.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엔지니어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 수백만 파운드짜리 프로젝트도 해결하는데 우리 아들은 도와주지 못했어. 8년 동안.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임스는 올리버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도 아빠를 꼭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다시 울었죠. 그날 저녁 벤자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며 말했어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별 이름을요. 벤자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선 이름을 부르는 게 관계의 시작이라고 해요.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올리버는 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별은 올리버에게 목소리를 돌려줬죠. 서로를 인정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별이 앉아있는 창밖을 봤어요. 달빛 아래 흰 그림자. 저는 창문을 열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별아. 정말 고마워. 엠마가 영상을 찍은 건 그 다음 치료 시간이었습니다. 올리버가 창가에서 별을 부르는 장면이었어요. 짧은 영상이었죠. 40초 정도. 별아. 아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겼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 떨리는 손을 흔들며 엠마가 물었습니다. SNS에 올려도 될까요? 많은 부모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특히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말했죠. 우리만 겪을 기적은 아니잖아.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2만 건을 넘었어요. 이틀째엔 지역 BBC에서 연락이 왔죠. 사흘째엔 BBC 본방송이었습니다. 한국산 진돗개가 영국 장애 아동의 말문을 열다. 헤드라인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동물 매개치료 사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도 연락했죠. 진돗개의 특성과 치료 효과를 연구 중입니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갔어요. 별을 보려고요.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었고 어떤 이들은 그냥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가렛이 의장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제임스와 함께 들어갔죠.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마가렛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대형견 민원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났죠. 저는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가렛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우리 모두가 틀렸습니다. 크기만 보고 외국 품종이라고 위험하다 판단했죠.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우리의 편견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마이크를 건네받았죠. 우리가 두려웠던 건 개가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벅찬데 다른 존재까지 책임진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책임은 혼자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태극 문양 펜던트였어요. 벤자민이 빌려준 거였죠. 이건 한국에서 온 표시래요. 한국 군견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기다림, 절제, 충성. 별은 그렇게 훈련받았대요. 저는 펜던트를 높이 들었습니다. 진돗개는 함부로 짖지 않습니다. 함부로 뛰지도 않죠. 필요할 때만 움직여요. 임무가 있을 때만요. 우리 아들을 지키는 게 별의 임무였나 봐요. 회의가 끝나고 지역 경찰서장이 다가왔습니다. 장애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동물 매개 치료를 도입하려 합니다. 진돗개를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다음 날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영 문화교류 프로그램 제안입니다. 진돗개를 통한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요. 여왕 폐하께서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에 있다는 벤자민의 군견부대 동료에게, 별을 보호해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지켜준 생명이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한국의 충성을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가렛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손에 간식을 들고 있었죠. 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마워, 별아. 내가 우리 마을을 바꿨어. 그녀가 속삭였어요. 별은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간식을 받아 먹었죠. 편견의 마을이 존중의 마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BBC가 특집 다큐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진돗개, 영국을 감동시키다. 한국 대사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별에게 특별 훈장을 수여했어요. 이 개는 한영 우정의 상징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의 개가. 학교 복귀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올리버의 휠체어를 밀고 교문 앞에 섰어요. 8년 만이었죠.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올리버. 엄마가 여기 있어. 올리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 운동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소란스러웠죠. 올리버는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때 학교 울타리 너머로 흰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별이었어요. 벤자민이 산책을 시키고 있었죠. 별은 울타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학교 쪽을 바라봤어요. 올리버가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떨리는 다리로. 치료사들도 놀랄 일이었죠. 아이는 울타리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아이들의 시선이 올리버에게 쏠렸습니다. 운동장이 조용해졌어요. 올리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별아. 크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워. 운동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죠. 저에 걸었어? 다른 아이가 대답했어요. 저게가 기적을 만들었대. 웅성거림이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올리버를 향해서요. 그리고 별을 향해서도요. 아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현관에 펜던트를 걸어뒀습니다. 태극 문양이 달린 빨간 목줄. 벤자민이 선물해준 거예요. 별의 첫 목줄입니다. 간직하세요. 이건 한국의 자랑이니까요. 저는 펜던트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 집은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요. 다음 주 BBC 본방송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스튜디오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진행자가 물었어요. 진돗개의 어떤 점이 특별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대답이었어요. 대신 기다림으로 사랑을 가르칩니다. 충성으로 인내를 보여주죠. 절제로 신뢰를 쌓습니다. 이게 한국 문화라고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개에게 가르친 거래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꼭 가고 싶어요. 올리버와 함께 별을 키워낸 나라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이었습니다. 별이 마지막으로 우리 집 창가에 왔어요. 평소처럼 앉았죠. 올리버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별아, 내일 또 봐. 사랑해. 사랑해. 올리버가 처음 한 고백이었어요. 별은 꼬리를 2번 흔들었어요. 평소보다 크게.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죠. 석양 속으로 사라지는 흰 그림자. 제임스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가 버린 개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남편이 속삭였어요. 한국의 충성이 이런 거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맞았습니다. 우리는 별을 버렸어요. 하지만 별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죠.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될 때까지. 올리버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별은 언제 다시 와?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항상 그랬듯이. 별은 약속을 지키니까. 아이는 웃었어요. 환한 얼굴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우리가 버렸던 생명. 우리를 구한 존재. 한국에서 배운 끝까지 지키는 충성. 별. 그리고 한국. 6개월 후 저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올리버는 휠체어가 아닌 워커를 잡고 걸었어요. 별도 함께였죠. 한국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올리버, 한국에 오니 어때요? 올리버가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별의 나라예요. 고마워요. 한국. 그날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별이라는 이름의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기다림, 충성, 절제.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지켜온 가치들이었죠.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킨다는 것의 의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한 번 맺은 인연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 별은 버림받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다렸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다시 필요해질 그 순간에. 우리 5060세대가 살아온 세월도 그랬지 않나요? 묵묵히 가족을 지키고 인내하며 버텨왔던 시간들. 화려하진 않았지만 한결같았던 그 충성. 바로 그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국의 힘입니다. 지금도 영국 코츠월드에서 별은 매일 아침 7시에 올리버를 기다립니다. 약속을 지키듯이. 한국인처럼요. 올리버는 이제 혼자 걷습니다. 또렷하게 말하죠. 고마워요, 한국. 그 한마디에 우리가 지켜온 모든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지 않을까요? 묵묵히 기다려주는 누군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손 내밀어주는 따뜻한 존재. 한국에서 온 진돗개 별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는 감동 편의점 작가 현아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